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리아 공립합격시켜줘의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하고 오셨어요? 든든히 드셨어요? 자, 그럼 공부합시다. 자, 네. 오늘 받으신 자료 먼저 우리가 첫 개강이고요. 그리고 사실 방문각에서 제가 처음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아직은 좀 어색한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볼게요. 선생님들도 저 처음 만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얼굴 많이 받으세요. 자, 네, 갑시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자료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는 아공합 첫 만남 인사 자료예요. 그래서 맨 앞에 표지가 유아리 유아교육 과정 강의 일정을 하나 받으셨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가 순서대로 옮겨 놓으세요. 순서대로 강의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자료는 2번 합격 응원 자료예요. 2번 합격 응원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임용 논술 형식 1. 자, 머릿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수업 자료의 맨 위에 상단을 보시면 2번 합격 응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임용 논술 형식 1. 머릿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자료는 임용 논술 형식 2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료를 배부 받으셨으면 맞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없는 분 없지요? 네. 자, 인간 가족들도 자료 준비 잘 하시고, 네, 강의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강의 끊지 않도록 1시간 동안 약 50분 정도요, 우리가 OT 강의를 좀 들을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잠깐만요. 지금 1교시에 필요한 자료는 유아리 유아교육 과정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 있으시죠? 네, 그거 맞아요, 선생님. 네, 그 자료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네, 자료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부 받으세요. 자, 유아리 유아교육 과정 아공합입니다. 자, 먼저 화면 같이 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강의 자료 받아오셨어요? 예, 앞쪽으로 앉으세요. 네. 자,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 네, 밑에 계신 분들이, 저희 조교님들이시고요. 네. 자, 작년까지는 유아리 합격 유아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올해부터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목적은 공립 합격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이고요. 조금 압축시켰죠. 그래서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반말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리아,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 OT의 첫 인사는요, 제가 강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메뉴의 상단에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 유치원 혹은 공립 특수유치원 교사가 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고 또 유아교육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네, 유치원 교사였던 제 경험상으로는 또 유아교육인이었고 유치원 교사였고 공립임용을 시험을 준비해 봤고 임용 열심히 강의를 약 10년간 하면서 느낀 바는 교사가 행복해야 유아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유아교육이 훌륭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현장에 가시면 희생하는 게 상당히 많죠. 어린이들에게, 부모에게, 또 동료 교사에게, 또 원장님, 원감님께, 또 기관에 어머 안녕하세요. 자, 앞쪽으로 앉으십시오. 제가 너무 빨리 시작했나요? 앉으세요. 네, 그래서 기간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하셔서 가장 큰 목적이 선생님들이 공립 합격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타이틀로 강의를 전공 강의를 이제 4년째 했죠. 제가 초짜입니다. 초짜 강사이고 논술로 또 오래 보신 분들은 유명 교수님인데요 많이 하시죠. 과거 논술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무명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장 행복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는 초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말씀은 이 말씀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자, 올해부터 유아리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 강의 명칭이 몬테소리 교육의 중요 용어들로 반이름이 바뀌었어요. 배울 수 있게 태어난 정신, 무슨 정신? 흑수정신, 네, 특별히 걸을 때 민감하게 배울 수 있는 단계? 민감기, 눈을 여길 봐요. 괜찮아요.
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좋은 환경, 준비된 환경에서 자기 수정적 교구를 가지고 열심히 이루어지는 교육. 그렇죠. 자동교육. 이러한 자동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적? 정상화죠. 루크가 신사가 있고 프레벨이 신성 개발이 있다면 네, 몬테소리는 바로 정상화의 목적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를 모시고 온 이유는 대부분은 유아교육과는 여자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워낙 훌륭한 전공 교수님들이 많으신데요. 제 4년 정도의 짧은 경험에서 제가 얻은 건 공립유치원 교사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몬테소리처럼 우리 유아교육에 선생님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네, 꼭 공립유치원 합격을 목적으로 강의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대략 20년간 강의를 더 할 거예요. 와, 진짜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요. 제가 제일 꼬레비라 그랬잖아요. 전공 교수님들 중에 제일 늦게 시작한 사람이니까 교수님들이 연세가 드실 때를 기다려서 쭉 따라가가지고 제가 끝까지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년간 강의를 할 텐데 단순히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몬테소리 제2의 제3의 몬테소리가 강의실에서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바람으로 훌륭한 남자 교육사상가들이 있지만 몬테소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반이름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가장 큰 명언, 제 교사 생활에서 가장 큰 교사, 특히 실습 때요. 네, 실습 나가서 제 교직 생활에 짧은 3년이라는 유치원 현장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의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명언이었거든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게 해준 명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몬테소리 그러면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 그 몬테소리 찍어야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학문적인 해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습을 가서 딱 봤는데 진짜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더라. 그래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고 교사라는 거, 유치원 교사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 첫 화두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로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들께 딱 3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스펀지와 같다는 건 빨간색 물에 담가 놓으면 빨간색 물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쓰레기물에 담가 놓으면 쓰레기물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고요. 청정물에 담가 놓으면 청정물을 쫙 빨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사를 해야 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못 받아오셨죠? 강의 자료를 네, 1교시 강의 자료를 조금 조교님 챙겨가지고 오세요. 인강 선생님들 미안해요. 챙겨가지고 오시고 선생님께서는 여기 앉으셔서 경청을 하고 계십시오. 자, 조교님은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 와요. 미안해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사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화두를 드리는 이유는 공립유치원 시험이, 임용시험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괜찮아요. 마스크로 얘기해도 돼요.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노. 이 중에 예스가 없어. 어떻게? 전 쉬울 것 같아요 하는 분 없어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은 2교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어려워요. 그쵸? 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잘못 걸으면 3년, 4년, 5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 합격을 못하고 경험으로 남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이제 2차가 중요시하는데요. 1차보다 2차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예요. 그 열정이 바로 2차에서 평가의 가장 중요 요소예요. 면접 보고 수업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면접과 수업, 단순 스킬을, 기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화두를 몬테소리를 모시고 온 이유가 바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좀 먼저 생각하자.
사립에 있든 우리가 미술학원에 있든 어린이집에 있든 보육시설에 있든 유아교육시설에 있든 공립유치원에 있든 우리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아이들은 나의 모든 걸 흡수하고 세상의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OT의 처음 질문으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세 분만 답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기회 드릴게요. 저는 네. 실습 때 아이들을 가르쳐 네. 본 적이 있었는데 실습 때 유아를 지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적받아야 하는 네. 사항이 꽤 네. 8가지로 많았었는데 아이들은 네, 네. 정말 선생님 최고라고 해주셔서 그쵸.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네, 네. 부끄러웠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쵸. 지금 직강 선생님, 인강 선생님들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쵸. 막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짧게 요약을 하면 실습 기간 중에 지식적인, 전문적 지식 측면에서 부족했다. 나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 최고예요 해서 내가 좀 많이 부끄러웠다. 이 얘기시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즉, 지금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셔요? 아이들에게 네. 교육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그렇죠. 그 우리가 많이 말하는 전문인이, 그죠? 전문적인 교사. 그래서 전문적인 교사 혹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저 필기 예쁘게 잘합니다만 판서는 좀 엉망으로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네. 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자, 선생님,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으니까 나는 이런 교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감정적으로 안정된 교사. 감정적 안정. 그 직접적인 얘기는 안 여쭤볼게요. 뭔가 상당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은? 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마음 생각해 줄 수 있는 존중. 그 다음에 공감. 이 정도? 배려. 인성 덕목이 나오네요. 네, 인성교육 덕목이죠. 자, 우리 선생님은? 다양한 거를 경험시켜 줄 다양한 거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사. 다양함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사는 이 다양함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사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그 교육에서 원하는 교육의 방향이에요. 다양성을 경험시켜주자. 특히 어떤 거? 다양한 정보의 세계를 경험시켜주자.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도 높여주고 또 특성화 교육도 많이 이루게 하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참 교육 어렵겠죠? 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잘 키워요. 그러면서 또 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인성을 또 잘 함양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기계화될 수 있으니까 생태주의 교육을 또 강조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융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잠깐 나왔어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교사.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 긍정적인 자존감. 아주 좋은 말씀이죠. 긍정적인 자존감. 자, 질문 드리면 선생님은 지금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똑같았거든요. 우리 선생님하고. 때에 따라 침도 좀 뱉고, 네, 때에 따라 무단횡단도 막 하고, 근데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걸어가고, 네, 표정도 밝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할 걸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네, 솔선수범, 네, 혹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청출어람이 될 수 있도록 교사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들어오세요. 자,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긍정적인 자존감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임용생에게 가장 중요해요. 임용생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1차, 2차 공부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을 벗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2차 때 막 얘기하죠, 제가. 근자감. 근자감이 뭐죠?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임용생은 못 먹어도 고여야 돼요. 임용생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해요. 근데 그냥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이러면 초수도 붙어서 나가요.
네, 그게 바로 임용시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임용시험은 그래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사, 또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교사, 또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 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인강, 직강 선생님들 마음 하나하나에 다 있을 거예요. 나만의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 지금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거국적인 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뭐 잘 지도해야지 내가 5개 영역을 뭐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문성 있게 촥촥촥 지도해야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1년간, 2년간, 3년간 임용 공부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막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초임교사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공립유치원 시험은. 그래서 경력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교원 자격증 가지고 임용시험 준비해서 현장에 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 교사는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OT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격 전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유아교육인이고 앞으로 유아교육에 함께 나갈 사람들로서 꼭 기억해 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큰 거 아니었죠?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소박하고 작고, 그런데 이 소박하고 작은 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가장 위대한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한 명 한 명 교사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비 교사로 앉아 계시지만 현장에 가시면 앞으로 만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수백? 그죠? 자,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65세까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1년에 대략 한 30명씩 만난다 치고. 자,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숫자 빨리 계산 잘 하시는 분. 손가락 막 나오고 지금. 네. 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입 가리신 우리 선생님.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대략? 수천 명? 수만 명?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대략 내가 앞으로 40년간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날 정말 많은 아이들. 내가 담임으로 만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영향을 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스펀지들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물이 되어줄지, 네, 어떤 색깔의 물이 되어줄지를 고민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가죠. 네. 자, OT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설명회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제 개인 관리, 어떻게 하면 공부 관리를 잘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본 강의에서는 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외하고, 아리아 국립 합격 시켜줘가 어떤 강의인지, 그리고 1차 합격 숲, 1차를 시험 대비하기 위한 강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2차 합격 숲, 2차 강의는 우리 선생님들께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원에서 네, 기존의 어떤 그 세력이 없이 새로운 선생님들로 네, 아주 초짜처럼 맨 땅에서 이렇게 헤딩하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직강의 경우에 할인 혜택이나 여러 혜택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 또 인강의 경우에는 인강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혜택을 또 제공해 드리는데요. 다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직인강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전체 합격을 좀 만들어 보자가 제 올해의 꿈이에요. 그래서 특히 직강의 경우에는 공부 시간까지 관리하겠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옆에다 꼭 메모하세요. 그리고 내일 가지고 오세요. 본 자료를.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내일 한 명 한 명 개별 만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일 개별 만남 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드려서 에이 임고 그만하고 그냥 딴 데 가자 뭐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어려운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내일 면대면으로 얼굴을 뵐게요. 직강 선생님들은. 또 인간가족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1차 공립합격시켜줘 밴드를 아직 개설하지 않았는데요. 해당되는 방을 통해서 인강은 1대1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는 내일 전체 면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은 끝나고 휘리릭 막 도망 못 가시고요. 오늘은 남아서 자습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남아서 자습을 하시고 미쳐 나는 책을 안 가져오셨어요 하는 분들은 오늘만 빨리 귀가하시고 앞으로 강의 있는 날은 직강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강의는 1시부터예요. 그런데 오전부터 공부방을 운영할 거예요. 네, 누가 들어와서 조교님들이 시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자율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50분 공부 시간 시작합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하고 자 쉬는 시간 10분입니다. 그럼 다 같이 쉬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직강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1차에서. 그래서 그 방법을 올해 직강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설명드리면 인강은 슬퍼요 하시면 안 되겠죠. 설명을 듣고 본인 공부할 때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인강의 차이점이 있다면 본인의 관리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강은 관리가 조금 힘든 분들은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개별 관리 또 잘 하시니까 열심히 또 하시면 되고 특히 1, 2월에 이제 직강으로 못 오시고 인강으로 오시다가 직강으로 3월에 오신다는 분들은 직강에 참여하듯이 미리부터 좀 습관을 들여서 오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자료 받은 거 같이 볼게요. 자, 맨 1쪽이 1, 2월 흡수정신반인데 요거는 살짝 뒤에 설명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 자 하이라이트 같이 하면서 봅시다. 자 형광펜 여러 가지 색깔 반드시 준비하세요. 네. 강독 강의가 올해부터는 없어지죠. 제 강의가.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자, 올해부터는 강독이 사라지고 설명 강의 위주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이 강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형광펜, 색깔 볼펜은 항상 여러 가지 준비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 EBS 공부의 왕도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광색 여러 가지 색깔 준비하시고 볼펜 준비하시고 오늘은 없으시면 있는 펜으로 같이 봅시다. 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2019 맨 위에 네모 상자 이제부터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공합 함축했죠.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아리아 공립 좀 합격시켜줘 라고 요청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어떤 틀을 허물고 같이 좀 달려볼게요. 그래서 반말하셔도 되게끔 옆에서 나란히 언제나 늘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 공부하다 힘들면 불러요. 그럼 제가 싹 나타날지도 몰라요. 자, 인간가족은 원하면 얘기해요. 사진 찍어서 작년처럼 또 보내드릴게요. 사진도 찍고 소리도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연간 일정 및 혜택에서 연간 일정만 좀 볼게요. 혜택은 개별 확인하시고요. 자, 아공합 1차 합격수 제목만 1, 2월달이 흡수정신반, 3, 4, 5월달이 민감기반, 6, 7, 8월이 무슨 반이에요? 자동교육반, 9, 10월이 정상화반입니다. 그래서 흡수정신반은 가장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반이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나 교재가 지금 공개가 안 됐죠. 선생님들께 강의 교재가.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기초반이거든요. 1, 2월은. 저도 매년 기초를 공부했었는데 같이 올해는 혹시 모를 추시가 있기 때문에 기초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올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초 강의하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으로는 갑자기 수시로 추시가 발생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합격을 해야 돼서 올해는 조금 우리가 1, 2월 달부터 조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흡수정신반은 중액으로 진행을 해요. 모든 강의의 중액, 논술 중액, 전공 중액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다음 민감기반은요. 어떤 반인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을 반복하고 심화 이론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 2월 달에 중액을 하는 이유는 추시가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추시가 생긴다면 1, 2월 강의 정도로도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놓는 거죠. 미리. 그리고 중액 공부를 먼저 해놓으면 뼈대 잡기가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주 잘 안내해드려서 잘 설명해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민감기 반에서는 논술은 형식을 완성하고 전공의 경우에는 심화 이론을 배우는 단계고요. 자, 자동교육반은요. 논술의 경우에는 내용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무슨 반이래요? 문제풀이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6, 7, 8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6월이라는 행운의 달이 있을 수가 있겠다. 대략적으로 출시가 있다면 6월쯤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2학기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이고, 물론 교육 현장은 지금 매월 내야 될 만큼 좀 사립유치원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공립 확충을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해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우리 선생님들은 1, 2월 달에 중액 공부할 때 좀 어렵다 이렇더라도 좀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출시가 혹시라도 6월쯤에 있으면 1, 2월 공부 내용 정도 가지고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출시가 있으면 중간에 문제풀이 이런 특강들이 들어갈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잘만 좀 따라와 주세요. 잘만. 자, 그 다음에 6, 7, 8월에는 자동교육반에서는 최근에 전공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반이 정말 중요해요. 모의고사 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형식 완성을 3, 4, 5월에, 6, 7, 8월에는 내용 완성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9시월달 정상화반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 반이죠? 모의고사 반이에요. 평가하는 반입니다. 최종 평가반인데, 저희 아공합의 모의고사의 특장점이 좀 있죠. 모의고사 반에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의 형식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게 지난 2, 3년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신선한 문제들을 원하시고 조금 다른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런데 시간 낭비를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또 열심히 분석해서 모의고사가 실전처럼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별 선물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문자가 오는데요. 작년도 수강생 연간 패키지 들으신 분들의 경우엔 60% 할인이 맞고요. 그리고 올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50% 할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수풀 들으면 직강이든 인강이든 2차 합격수풀 선물을 받게 돼요. 그래서 2차 반이 전체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2차 반은 11월 달에 2차 반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요. 12월에는 최종 합격반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임고생 전체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반이고, 12월은 1차 합격자만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1+1 강의가 되죠. 지금 합격수 2개를 하나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 있고, 또 직인강 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강반 수강생 혜택을 좀 하이라이트 해놔야 되겠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 준비된 환경이라는 명칭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몬테소리가 강조했던 환경은 준비된 환경이죠. 이 준비된 환경이 뭐냐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월화는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아침 7시부터 학원이 문 여는 시간부터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대신 강의 시간에는 제 일정에 따라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전후에는 조교님들 운영에 따라서 참여해서, 목적이 뭐냐면, 최대한 많이 공부하자.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있죠. 수, 목, 금, 토. 4일도 역시
선생님들 직강반들을 위한 공부방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학원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공합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실이 항상 공부방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역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누구랑 조교님들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교님들께서는 업무를 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본인 공부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조교님들께서 그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직강반 선생님들은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그러나 내일 상담을 통해서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 원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강의 듣는 날이 아니에요. 강의를 안 듣는 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한 4년간 선생님들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했더니요. 공부 계획서까지 연구한 게 작년이거든요.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공부 계획서를 다 드렸어요. 근데 역시 직접 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만큼은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만큼은 좀 강제적으로 다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전원 합격을 만들어내자가 목적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은 기숙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집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잠도 딱 7시간만 재우고 14시간씩 공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교님들은 적으면 10시간, 많으면 14시간 공부하세요. 조교님의 근무 조건이 10시간 이상 공부하기예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교님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전체가 그렇게 공부한다면 다 붙는 거는 쉽지 않을까요? 네, 자, 다 붙고 싶으시죠? 자, 언제 붙고 싶으세요? 올해. 자, 언제 붙고 싶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언제 붙고 싶으세요? 목표가 혹시? 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은 올해. 다 지금 올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전략대로 따라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준비된 환경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10시간은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 10시간. 수험생이 매일매일 10시간씩 공부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격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한 예외들이 있죠. 그리고 단 일요일은 자유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요일은 한 오전에 6시간 쉬시고 오후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공부 계획서도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안심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환경반은 그런 반이다. 자, 두 번째, 혹시 모를 추시 대비 2차 특강반이 있다고 선물로 드리죠.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2, 3, 4, 5월 달 동안 2, 3, 4, 5월 달 넉 달 동안이면 2차는 합격을 하고도 남습니다. 네, 자, 언제 진행하냐?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1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로 끝이 아니고 강의하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숙제를 드려요. 재밌겠죠. 그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2차 반은 이미 아실 거예요. 워낙 비싼 비용으로 소수 정예를 지도했던 교수님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안티도 되게 많아요. 그 강의 특성을 잘 모르셔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개별 지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시설 비용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습실도 다 학원에서 사용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빌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더 저렴한 강의였는데 외부에서는 되게 고액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강의로 잘못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지금 개방을 하죠. 직강, 인강 무료로 다 개방을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1차 열심히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혹시라도 추시가 있다면 2, 3, 4, 5 넉 달만 준비하면 네, 2차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2차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다. 2차는 열심히 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 채점에 맞게 열심히 해야 붙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그래서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에로 제한하는 이유는 인강 촬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얼굴이 다 나와야 되고 초상권, 기타 등등 또 지도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강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또 무엇보다 실기 지도를 할 거라서 그래요. 이론 지도가 아니에요, 2차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떡하지 부담돼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 매주 아주 조금씩 합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재밌게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5분씩 공부해서
한 번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서 2차를 많이 부담 가지시는데 2차는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넉 달 동안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강에서 가장 메리트는 사실은 이 준비된 환경과 2차 특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놓으면 수시가 없더라도 네. 정시의 2차 때에 막강한 힘이 되죠, 당연히. 네, 가능하면 꼭 하면 좋겠지만 평상시는 할 수가 없죠, 일정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해기 때문에 추시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정시에서 또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이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라고 직강반에서는 2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방문각 첫 만남 특별 선물은 개별적으로 읽기를 좀 하시는데요. 자, 밑에 와서 보시면 5번을 좀 보세요. 방문각 만남 특별 선물에서 5번. 직강 수강시 공부방 같이 공부합니다. 시간 관리 조교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2차 특강이 들어갑니다. 자, 직강으로 오시면 1월달부터 5월달 이론 강의 있죠. 위에 있는 흡수정신반, 민감기반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인강으로 또 선물해드려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 오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월화에는 나오시지만 어쨌든 직장 다니는 분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듣는 게 올해 필요해요. 강독 강의를 제가 올해도 하면 너무 좋겠으나 선생님들이 강독 강의 그러면 읽어줘요, 하이라이트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고급 명칭으로, 교수법 명칭으로 강독 강의예요. 강독 교수법인데 그 교수법은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학원가에서는 목이 다 날아가 버리죠.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집을 했던 이유는 읽어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임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 오해 중에 하나가 단답 암기를 하면 합격한다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근데 주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 단순 암기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강독 교수법의 강점은 교수 입장에서는 8번 이상을 반복을 하는 매력을 가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8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중행 내용을.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열심히 따라오면 암기가 가능한 교수법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폐지합니다, 해당 교수법을. 열심히 해도 학생들이 못 알아듣고 일단 네, 그 하이라이트 해준다고 자꾸 그러고 거기서 다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그거 보면 되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거 다 체크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상 불가능해요, 강독 교수법. 그래서 그 1, 2월 달에 우리가 합격 족보 자료로 개론하고 누리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작년도에 설명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합격 족보 자료를 내보내 주는 거예요, 설명을 요약해서. 그래서 강독과 설명을 병행해서 갔었어요. 설명을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독이 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네, 저는 잘 이해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선생님들은 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교수법이 바뀌니까요. 전년도까지 강독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사실상 큰 혜택을 받으신 거죠. 교수가 직접 8번 이상을 매 강의에서 1년 동안 중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을 8번 들으면 대부분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이해하는 작업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직강으로 오시면 1월달, 5월달 이론 강의를 다시 인강으로 들으면서 다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강 강의를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공부 계획서에 넣어드려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 계획서에 따라서 반복 듣기를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느끼셨죠?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거예요. 전공의 경우에는 작년 난이도 수준이거나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낮아져서 95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신 논술은 형식, 작년에 우리가 겪었지만 형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끌어올려놔야 되고, 즉 1차는 논술로 이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만큼 교육과정이 쉬워진다. 자, 교육과정이 쉬워지면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학부생으로 작년에 시험장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교육과정 문제 보면서 뭘 느꼈어요? 학부에서 공부한 게 많이 나왔다. 한 번 더 봤으면 붙을 수 있었다.
네, 그거예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야, 그래서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암기해서 붙는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쉬운 것들은 한 번 더 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독을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난이도가 강독 교수법에 딱 맞아요. 여러 번 들으면 공부할 수 있게끔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차비 비용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점 감안해서 강독 강의를 좀 보충하고자 1월달, 5월달 직강 강의를 인강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숙제법은 안내해 드릴게요. 숙제법은 그래서 와 너무 많아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숙제 매주 드리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보시면 방금 설명한 게 이제 직강 수강 시의 중요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게 그 세 가지예요. 공부방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1월달, 5월달 복습용 인강. 그래서 교수의 강독 강의를 대체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차 합격수 반은 흡수정신반, 민감기반, 자동교육반, 그 다음에 정상하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과목을 좀 하이라이트 할게요. 자, 구분 부분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네모 상자예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네모 상자군요. 자, 교직 논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유아교육, 개론, 그 밑에 유아교육, 과정, 그 밑에 기출문제, 그 밑에 고시문 암기, 그 밑에 전공 중해 감기, 그 밑에 전공 합격 전략, 그 밑에 유치원 평가, 그 밑에 교육 법규. 자, 선생님들이 공부할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보통 후반부에 법해야지, 뭐 사주기 평가해야지 막 이러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개론하고 3, 4, 5월에 누리를 하면 3, 4, 5월 되면 개론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한 번에 1년에 붙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래서 강의 일정이 제게 좀 많은 편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강의 시간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올해에는 강의 시간은 최소화. 왜? 선생님들이 보실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 제가 압축해서 먹을 걸 넣어드리면 선생님들이 얌얌얌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진도에 따라 제가 쭉 안내해 드리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간단해요. 뭔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자, 1차 합격수 운영 방법을 보시면 돼요. 공부 전략 3단계에 별표 100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인강 공통이에요. 직인강 공통. 자, 첫 번째 뭐 하래요? 숙제만 하고 합격이죠. 첫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강의 듣기. 강의를 밀려서 듣지 않습니다. 매주 듣는 게 가장 좋고요. 월화에 결석하지 마시고 직강생들은 그대로 와서 들으시고, 인간가족들은 수요일 날 몰아서 들으세요. 하루에. 직장인들은 수목에 들어야 되겠지만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은 수요일 하루에 강의를 다 들으세요. 그러면 6일을 내가 공부할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직강보단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걸 직강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공부방 운영하고 오후에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방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을 제외하고는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온전히 공부만 하실 수 있도록 끌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먼저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숙제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뭐를 해요?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피드백을 누가 할까요? 제가 해요. 네, 제가 매주 해요. 매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공부전략 3단계고요. 이 공부전략 3단계 생각 많이 하시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숙제를 드리면 그 숙제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대신 숙제 방법도 정확히 알려드려요. 이건 빠르게 읽어오세요. 이건 천천히 이해해서 읽어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강의 듣고 숙제하고 피드백 받고. 네,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면대면으로 피드백을 받고요. 보통 화요일에 1대1로 계속 상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강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정해진 날짜에 올리시면 그 안에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밴드 온라인 관리가 탁월한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인강생들은.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인강 듣는다고 해서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건 아니다. 절대로 본인이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전략 3단계만 좀 외워놓으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책 사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드리는 책, 지정해드리는 책 공부하시면 되고 관련된 자료 드리면 자료 공부하시면 되고 숙제 드리면 숙제 공부하시면 돼요. 가장 답답했던 게요. 논술로 과거에 논술하신 분들은 와 유아리 교수님 그러면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논술로는 전체 최고였죠. 그런데 전공에서 자꾸 점수가 안 나와서 전공을 연구하다가 이제 전공 강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논술을 버리고 논술을 버린 거죠. 논술만 하면 훨씬 더 유명한데 논술을 버리고 이제 초짜 교수로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전공을 했더니요. 가장 안타까운 건 할 게 너무 많아요. 수험생이. 스터디도 됐다 많이 한다요. 선생님들, 우리 반은요,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스터디 하지 마시고 개인 공부하세요. 공부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 공립합격시켜줘의 그 아리아는 스터디 팀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팀 짜지 않고 본인 개인 공부하세요. 그래서 스터디 팀은 잘못하면 전체가 다 폭망을 해요. 네, 미안해요. 세속어를 써서. 폭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가 붙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터디 팀에서는 누가 붙냐?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왜? 그 뛰어난 사람 위주로 스터디 팀이 운영이 돼요, 보통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량진가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스터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안 합니다. 네, 사실 안 해요. 네, 왜? 자기 공부하면 되는 걸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스터디는 왜 해야 되냐면 공부할 분량이 많을 때, 나눠서 공부할 때. 그런데 우리 반은 선생님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스터디 팀도 안 해도 되고 공부 계획서도 안 짜셔도 돼요. 그건 제가 짜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서브노트 만들지 않는다. 유아교육 과정 이제 합격 족보 자료 오늘 받게 되실 거예요. 약 200쪽짜리. 그거 서브예요. 선생님들이 서브를 4년 내내 봤더니 서브를 만드느라고 시험장을 못 가. 네, 그 요약 정리 만드느라고 거의 10월 달까지 시간을 보내고 11월 달에는 그걸 한 번도 다 못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년 지켜보고 만든 게 바로 합격 족보 자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 4, 5월 달에 전공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합격 비계 자료예요. 발판이 되어주는, 비고치키가 이야기하는 스캐폴딩이에요. 그래서 합격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어떠한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는 자료를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6, 7, 8월에 이제 합격 암기 자료가 나가요. 그거 보통 누가 만들어요? 본인들이 만들죠? 강의 들으시면서. 근데 우리 반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요. 네, 만들지 마세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입니다. 선생님들이 꼭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 6월, 7월, 8월 공부하면서 자꾸 틀리는 게 있어요. 쉬운데 자꾸 틀려. 그거는 본인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만 정리해서 보는 거고, 그것도 어디다가 족보 자료에 정리하면 돼요. 본인이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전략 3단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임고생은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특히 우리 반은 공부만 합시다.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시고 선생님들은 그냥 믿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붙는 전략이 쉽지가 않아요. 1000% 믿어야 돼요. 1000%. 본인이 미쳐서 믿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본인이 공부하는 게 제대로 머리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믿을 수 있는 만큼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에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같이 공부하면 틀린 공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게으름은 떨지 못할 거예요. 네, 게으름 떨면 제가 소환하거든요, 선생님들. 자, 미안해요. 되게 좋아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그 매주 소환 당하실 거예요, 직강 선생님들은. 네, 직강은 매주 만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주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서 상담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공부 전략 3단계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는 읽으시면 되고,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부방이 있다. 옆에 아리아 1차 합격 시켜줘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요. 1차 합격 수풀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밴드로 초대를 할 겁니다. 언제 하냐면 학원에서 단체 문자로 초대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방은 그 안에서 아리아 1차 합격 시켜줘에서 복습 문제가 매주 올라가요.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강의 듣기 전에 복습 문제 풀고, 그리고 나면 정답이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올려드려요. 그러면 정답 채점 해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직강반은 들고 오시고 몇 개 틀리고 몇 개 맞았는지 제가 점검하고, 인강 선생님들은 올리시면 돼요. 몇 개 틀림, 몇 개 맞음, 무진장 틀림, 무진장 맞음 이렇게 해도 괜찮음. 많이 틀릴 때까지는 그냥 계속 틀리고 있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습 문제의 의미는
중핵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1월 달부터 왜 문제를 하지 많이 이러시는데 늘 이렇게 하면 반복 암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부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복습 문제 매주 올려드릴 겁니다. 진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하죠? 지식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생기죠? 네, 1차 강의 들으면서 질문, 강의 내용, 강의 교재, 제 거에 대해서만 타 교수님의 내용은 배제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 내용, 강의 교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인지 구조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거 질문하실 수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정확히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 전체 강의에서 막 지역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요. 임용에 나올 것만 핵심만 짚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들은 반드시 해당되는 공간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공간은 1차 합격 시켜조는 2가지로 보통 구성이 될 거예요. 3가지겠죠. 하나는 공지사항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복습 문제가 올라갈 거고 매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강의 관련, 강의 교재 관련 궁금한 거, 이해 안 된 거 질문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질의응답은 조교님들이 훌륭하시니까 조교님들 선에서 질문이 해결이 되면 답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공부하시면서 좀 답답한 건 없을 겁니다. 답답한 건 물론 질문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읽으시라고 항상 권해드려요. 왜요? 누가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본인이 이해하셔야죠. 그래야 임용을 한 번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빌리셔 봐야 시험장에서는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1차 합격을 한 번에 하자가 목적이니까요. 읽으세요 하시면 읽어가지고 오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또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그러한 용도로 직인강 공통으로 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공부계획서도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공부계획서도 역시 숙제만 하고 합격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매주 나갑니다. 공부계획서가.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계획서가 과목별로 나가요. 논술, 개론, 누리.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고시문, 기타 등등 법까지 개론반에서 그리고 누리과정반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공부계획서를 보시고 그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쯤에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부 시간이 똑같나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조율을 해드려요. 그래서 10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5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3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과목 선택이 달라야 되고 공부법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다 좋아서 임용만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상. 그래서 3시간부터 뭐 3년 대비, 2년 대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뭐 대학 임고반의 경우에는 2학년부터 수강하기 때문에 약 3년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일정 공부 계획서를 내보내 드리고 각자에 맞추어서 피드백해서 시간과 과목을 바꿔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공부 계획서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서를 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직강반 협동학습은 자 1월부터 10월달까지 고시문 암기팀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A, B 중핵 암기팀을 병행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모를 출시 때문입니다. 사실은 암기는 6월달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죠? 고시문 암기는 좀 빨리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들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고시문 암기는 한 문제도 안 나와도 100% 암기를 해놔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요. 어쩔 수 없고. 자, 전공 중행 암기는 보통 이제 7, 8월 지나서 좀 암기 시작해도 되는데 올해에는 혹시 모를 출시 때문에 미리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강반 전원이 합격해서 출시에 다 가면 정말 좋겠죠.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출시에 다 가시면 저 후반부에 온라인 촬영만 하고 그럼 되잖아요. 자,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갑시다. 자, 기분 좋지 않아요? 올해가 목표인데 6월 달에 다 봐가지고 다 붙어서 가요. 진짜 좋죠? 저는 온라인만 촬영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온라인 촬영의 기회를 주세요. 네. 자, 봅시다. 자, 그 밑으로 가면 직강반 개인 지도가 보이는데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매주 공부 계획서, 숙제 검사,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인강반 협동학습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강생들은요, 강의를 완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못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강의 완강, 인증샷, 이거는 전체가 다 하실 수 있도록 끌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주 숙제 검사, 공부 계획서 점검 받기, 복습 문제 풀기, 질문 올리기는 직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간의 차이인데, 직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네, 오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시면 내일부터 오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번호대로 옆에다 이름 쓰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상담 순서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분들은 빨리 상담받고 집에 못 가죠.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다가 늦게 상담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직강은 강제적으로 제가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가족들은 제가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노력은 해볼게요. 개인 문자도 보내고 정한되면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또 안 받아요. 인간가족들은. 바쁘시니까 아마 바빠서 못 받을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송해서 안 받기도 해요. 교수님이 너무 바쁜데 나한테까지 내가 조금 안 받아야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인간가족은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1차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강제성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간가족도 강제성을 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참여는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2차 특강과 공부방, 그 다음에 1월달, 5월달 인강 선물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직인강 우리가 배틀을 좀 해봅시다. 몇 프로가 더 많이 붙는지. 네. 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갑시다. 자, 그 밑에. 자, 직강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를 안 쳐다봐요. 네, 자, 2차 합격수 운영 방법은 2차는 별도로 또 아리아 2차 합격시켜줘 방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11월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밑에 가장 중요한 게 합격 선배 동영상이 너무 많다는 거. 네, 워낙 유명한 2차 반을 운영해와서 실력이 출중한 그냥 대충 동영상이 아니고요. 채점에 맞는 동영상들이에요. 네, 시중에 또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질이 낮은 동영상들이 아니고 질이 좀 높은 동영상들, 거기서 말하는 질은 합격선을 말해요. 합격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최종 합격반에서는 합격 선배 동영상 관찰학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계획서가 또 나가요. 2차 합격수. 2차 작년도에요. 31명이 시험 준비해서 28, 9명이 2차 최종 다 붙었거든요. 31명이 마감이었어요. 저희 반은 많이 못 받는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다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부계획서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차 공부계획서뿐만 아니라 2차도 공부계획서를 드려요. 그러면 최종 합격반 그 앞에 11월 반에서 공부계획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공부계획서대로 공부하시고 역시 2차도 그냥 선생님들은 뭐만 가지고 오면 되냐면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이런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밑에 2차 반 지도 11월에 이루어지는 2차 반 지도 그 다음에 12월에 이루어지는 최종 합격반 개인 지도는 개별 읽기를 좀 해놓으세요. 매일매일 나오는 반은요. 전년도 수강생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2차 운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 반만 매일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반 지도에서 이 2차 반은 매일 나오는 강의는 없어요. 대신 온라인 운영, 그 다음에 매일 나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러한 것들로 선생님들을 지도하는데요. 최종 합격반은 붙은 사람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한 10일 동안 스파르타로 진행되는 반이고 개인 지도 막 몇 회냐고 항상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은 수강료 대비 몇 회입니까? 최소 20회 이상이 넘어가죠. 개인 지도가. 사실 수강료가 의미가 없는 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 합격반까지 잘 오실 수 있도록 1차 열심히 안내하고 2차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게요, 선생님들. 자, 그 밑에 2차 합격 숲 강의는 별도로 안내를 안 해드려도 되겠죠? 11월, 12월 달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1차 합격 숲을 들으시는 연간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2차 합격 숲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만나서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뒤쪽 넘어가면요.
밴드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뭐 카페 주소가 카페는 최근에 만든 거라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는 밴드에서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 부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오늘 말고요. 매주 조금씩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되게 복잡하잖아요. 강의도 많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래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전원 밴드 초대하고 그리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앞쪽이죠. 유아리 유아교육과정 1쪽을 안 보고 넘어왔죠. 자, 1, 2월 흡수 정신반입니다. 흡수 정신반은 교직 논술,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지금은 누리과정으로 명명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2019년에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20학년도 대비하는 분들은 지금 누리과정을 공부하셔야 되고 내년도를 대비하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서 후년도에 합격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안내는 2020학년도 합격을 위한 분들은 누리과정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명칭을 누리과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유아교육 개론과 누리과정. 자, 1, 2월 흡수 정신반. 자, 중요한 거 있죠? 자, 강의 열공하십시오. 그 다음 공부계획서에 따라 숙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제만. 자, 그 다음에 매주 복습 문제로 실력을 점검하십시오. 복습 문제는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참고로 합니다. 네, 직강반은 늘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인강가족은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직인강, 인강은 약간 자율적, 직강은 강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밑에 자 혹시 모를 출시나 그 다음에 1차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올해 선생님들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건 암기가 아니에요. 반복 공부다. 이제 암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2019학년도에는 중행만 나오지도 않았어요. 막 지역적인 데서 꺼내가지고 와요. 학부 때나 배운 것들. 네, 미술 기법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임용해서 강조도 안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에서 그냥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볼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서 임용하고는 좀 벗어났어요, 중핵이. 그래서 작년까지는 2018학년까지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짚을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설명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23년간 중핵 내용 더하기 지역적인 내용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지역적인 내용으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된 게 바로 2019학년도고 2020학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학부 때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부께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네, 자 따라서 우리는 반복 공부가 답이어서 아쉽게도 강독 강의를 작년도처럼 막 8번씩 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강의는 조금 설명으로 전향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지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자, 그 밑에 그래서 1, 2월 달에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1차 시험 과목의 중핵 내용을 안내한다. 중핵 내용. 기본 내용이 아니에요. 중핵 내용이에요. 예상 문제 내용이다. 추시가 있다면 여기서도 건질 수가 있다. 네, 추시가 있다면 1, 2월 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혹시 모를 추시를 우리는 잡아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임고생들이 올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같이 좀 가봅시다. 저도 사실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조금 수월하게 기본 강의로 시작해서 조금씩 하면 어떨까 작년도처럼. 근데 혹시 모를 추시라는 거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분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행운이잖아요. 대충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완벽하게 미리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교직 논술 제가 바뀐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해드릴게요. 유아교육 개론과 누리과정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개론을 이틀 합니다. 월화에 네, 시간은 3시간, 누리 3시간. 왜냐하면 비중이 좀 달라졌어요. 네, 출제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론과 누리를 똑같이 비중을 두고 시간을 나누어 놨습니다. 즉 개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강의 시간 일부분 변경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교재는요, 선생님들. 네, 논술의 경우에는 프린트로 나갈 확률이 높고요. 논술은 프린트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많지가 않아요. 논술은 부수가 좀 적어서. 근데 개론하고 누리의 경우에는 교재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받으신 합격 족보 자료들이 교재로 나올 건데 미리 내보내 드리는 이유는 그걸로 이제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미리 한 부 정도는 복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은 부수에 복사본 나가고 개론반에서 200쪽 정도, 그다음 누리반에서도 약 250쪽 정도의 복사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인간가족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복사하셔가지고 개별 읽기에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교재로 나오면 교재에다가 낙서를 못 하잖아요. 그 교재는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 교재는 합격 족보 자료가 교재로 나올 거고요. 교재가 나오면 학원에서 전체 안내를 해드려요. 구입하시라고 그때 구입하시면 되고, 그러한 안내가 없을 동안은 프린트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합격 족보는 교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액 자료가 있을 거예요. 중액 강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주 키워드, 중액 자료들, 설명 자료들을 별도로 내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교재 배송이 늦어져도 괜찮도록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화요일 날은 누리과정 그대로 3시간 진행되는 거 맞고요. 월화에 유아교육 개론이 이틀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셔서 직강 선생님들 착오 없으시도록 들고 오셔야 되니까요, 자료를. 자, 그 다음 밑에 일정은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전공, 주별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좀 심사숙고 끝에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중액 총정리가 오늘 진행이 되고요. 누리과정 중액 총정리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 혹시 모를 출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액을 잡아서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제 매주 중액 자료를 근거로 매주 2, 3, 4, 5, 6주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진도대로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준비된 환경반 강의 시간 방과 후 과정. 자, 준비된 환경반은 7시에서 12시까지 스터디 조직 및 학습 관리, 공부 시간도 관리, 자율 참여 가능, 강의 예습 시간을 가급적 예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했잖아요. 자, 스터디 조직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직강반의 경우는 전체가 스터디 팀원이 되시면 되고요. 준비된 환경 시간에는 스터디 조직은 이제 별도로 해드려요. 선생님들 뭐 암기라던가 이러한 것들 별도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준비된 환경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조교님들이 50분 공부하시고 10분 쉬세요. 그러면 안내하면 그때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오전에 약 5시간은 4시간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강의 듣는 날도. 그리고 오후에도 월요일 날은 공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고 예습하시도록. 그래서 월요일은 좀 가급적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요일에는 상담도 빼놨으니까요. 월요일 날 또 공부 끝나고 5시, 6시부터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약 4시간을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어도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어요. 네.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 관리를 못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직강반 선생님들은 나는 못할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을 없애고, 아까 OT 앞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감정? 자신감 중에 무슨 감? 근자감, 근거가 없는 자신감으로 도전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일단 한번 해보고 못하겠다, 그럼 포기하면 되겠죠. 근데 한번 해보면 포기할 수가 없다. 한번 맛을 보잖아요. 공부 시간 10시간씩 뽑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기 못해요. 그래서 11시간이 나오고 14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요. 찝찝해요, 안 하면.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준비된 환경은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전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본인 시간 관리를 못 하셔서 사실은 합격에서 멀어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반이기도 해요. 어떤 교수법보다 중요한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와서 보시면 강의 시간. 강의 시간에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방과 후 과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준비된 환경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화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2차 특강이 있어요. 2월 달부터. 2월 달 전에는 개별 상담할 거예요. 화요일에. 왜냐하면 왜 임용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합격을 하실 수 있는지 개별 상담을 1월 달 동안은 할 거고요. 2월 달에는 이제 2차 특강은 1시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또 해요. 개별 상담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이 부족해서 떨어지거나 방향이 틀려서 떨어지거나 공부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 정확히 공부하시고요. 숙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땐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뭔 것 같아요? 딱 하나. 공부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가 4년간 연구한 거예요. 네, 논술을 내놓으라 하는 교수였는데 하도 답답한 건 논술은 20점을 맞게 하는데도 물론 실력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점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전략이 똑같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 차이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데도 전공 때문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한 10여 년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의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1, 2, 3년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실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봤는데 올해 이제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잖아요. 가을에. 올해 좀 수확을 하자고요. 이런 전략 안에서도 공부를 못하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임용을. 네, 이 전략은 한 번에 붙는 전략이에요. 저는 교수님 내년에 한 2년 앞두고 공부할래요? 그럼 반만 하면 돼요. 반만.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전략은 한 번에 붙자의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시험은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이도로 보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많이 뽑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확히 알고 임용시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 아셔야 되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최고의 기회고요. 그 후년은 점점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또 경제적 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내년까지는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선생님들은 따라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자, 나머지는 방문각, 임용, 직강인강, 개인 상담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제 개인 메일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가 여기 그 다음에 공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자, OT의 마지막입니다. 자, 아리아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리. 파이팅이에요. 영어의 파이팅. 힘내자. 순우리말이에요. 아리아리.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잠깐 떴던 용어예요. 어떤 이제 모 교수님이 이런 말도 있어. 그래서 아리아리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 들었는데 내 이름에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아리아리 합격을 그때부터 썼어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저도 파이팅, 아자아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 내 이름에 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아리아리예요. 저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아자아자 힘내자 이런 의미고요. 자, 연락처는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제 개인 전화번호 맞고요. 네, 저는 유아리예요. 유아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성이 있죠. 김유아리죠. 성을 빼고 유아리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해요. 유아인하고 어떤 관계냐? 제가 좋아하는 관계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이름, 하트, 그 다음에 요거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주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아리유아교육.com은 개편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편 작업 끝나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 이 밴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아리아 1차 합격시켜줘. 1차 합격 숲 선생님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 거기서만 지도가 이루어지고요. 이 방은 전체 공지 무료로 아무 분들이나 다 접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방이고, 이제 아리아 1차 합격시켜줘는 1차 합격 숲 선생님들만, 2차 합격시켜줘는 2차 합격 숲 선생님들만 지도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기서 다 같이 지도했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복잡해서 올해부터는 1차, 2차 분리하고 전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개론 누리과정의 1교시 OT였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요. 특히 멋진 방문각에서 처음 시작하는 첫 강의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마무리 인사는 2019년에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2020년 3월에 현장에 가실 수 있도록 늘 부족하겠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유아리가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